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뉴스가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겨울에 해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뭐죠? 이 제목을 붙이자면 조선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부동산. 부동산은 뭐 언제나 뜨거운 이슈죠. 예.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부동산 이야기 궁금한데요. 조선의 역사를 크게 놓고 보면 토지는 국가 소유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가 점점 사유화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 토지의 주인이 국가라는 개념은 사실은 조선 후기까지도 살아있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토지에 여러 종류의 권리가 중첩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지 주인이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겠다 싶어서 토지의 소유권을 땅 주인에게 온전히 기속시키는 것이 소위 일제의 그 토지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직전까지도 옛 토지제의 흔적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국가의 소유로 생각되었던 토지가 점점 이제 개인 소유로 전환되었다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로 보면 조선 후기에 호남 땅을 5%밖에 안 되는 지주들이 모두 차지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근데 토지를 사유한 인물 중에는 노비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성종 임금님 때 인복이라는 노비는 나라에 큰 기근이 드니까 3천석이나 국가에 헌납하고 면천을 받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노비가 좀 자기 땅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의외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신선한데요? 예. 뭐 한둘이 아니고 상당수가 노비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땅을 사고 재산을 모으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권력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료와 전직 관료들이 땅을 사유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요. 이 권력과 욕망이 버무려지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그렇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네, 기자님. 예. 네. 여기에 또 혈통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가능한 힘 혹은 영향력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양반 신분이 그렇죠. 노비들도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욕심 많은 양반들은 저거 내가 빼앗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뭐 빼앗으려 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법망을 피해서라도 땅과 건물 차지하려는 이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 노비가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은 혐의가 있다, 강상죄죠. 네. 이걸 고발해서 뒤집을 씌우는데 성공하면 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유죄가 선언하면 노비 자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거든요. 네. 이걸 유추해볼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살았던 오이문이라는 분이 쓴 쇠미록이라는 일기입니다. 쇠미록. 예. 일기장에는 사실 뭐 소소하고 진실한 고백들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네. 체면이 없어요, 일기장에는.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전답은 모두 한복. 이게 남자 종의 이름이거든요. 한복이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모두 드문드문 파종을 하였다. 생각건대 종자를 한복이 훔쳐서 자기 밭에 뿌렸을 것이다. 정말 분통해서 참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렇죠. 분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여러 기록을 보면 이 노비가 좀 게을러나는 추측도 되는데요. 동시에 상전의 의심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제 번동이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네. 이 노비가 하루는 시장에 목화를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오이문은 또 양반이라서 직접 상행위를 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비한테 부탁을 해요. 내 면화도 좀 이렇게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비가 시장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님, 제거는 다 팔렸는데요. 마님 목화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분통이 터졌겠는데요? 약이 많이 올랐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잦으면 양반이 막 모진 결심을 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사실 양반과 노비 사이에는 정말로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반도 그냥 막 세습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4대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평민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계층에 비하면 유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민이 나도 양반 되어봐야지 하려면 3대가 걸렸습니다. 100년이 걸렸겠죠. 진짜 오래 걸렸네요. 예,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노비는 더 긴 여정이 필요했어요. 물론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학자가 한 노비 가문을 끈질기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노비에서 한 중인 정도까지 신분에 올라가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0년요? 예. 200년. 와, 200년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 꿈을 꿔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면 6대까지 꾸준히 노력했겠네요. 그렇죠. 양반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 양반들은 또 설사 관직이 없다고 해도 관료들과 인맥이 형성되잖아요. 네. 결혼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혈통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혈통의 시대가 조선시대 끝이 났느냐 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이 관료의 권력과 출생의 혜택 모두가 지금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뭐 관료의 권력은 말씀드렸듯이 그쵸. 얼마 전에도 부동산 관련해 뭐 좀 문제를 일으켰죠. 네. 근데 혈통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성향이 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양반, 쌍놈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도식은 없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인데요. 최근에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이 제발이 됐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안. 네. 예. 그러니까 정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예우법안이 신분세습법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법안을 살펴보면 뭐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이런 광범위한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2030 세대가 특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전례도 있습니다. 2021년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원한다 하면서 6대손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네. 사실 양반도 혜택이 4대손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보다 더 긴 혜택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혜택을 받는 이들끼리 양반들처럼 이제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측면을 가진 계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혜택은 민주주의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대로라면 민주유공자가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는 거네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참전 용사를 엄청나게 예우합니다. 네. 예우를 하죠. 네. 그래도 지원은 유공자 당사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제한을 합니다. 그렇군요. 평등에 위배될까 봐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제한을 좀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존경과 지원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사실 우리 코너 제목이 역사 평행 이론이잖아요. 예. 사람들의 성향이나 사회적 분위기에도 평행 이론이 성립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시스템과 의식이 민주주의에 비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오늘 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님과 함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남진의 님과 함께? 예. 그 멋쟁이 높은 빌딩도 무시하죠. 그 기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이해가 갑니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오늘 김광원 기자님의 신청곡 남진 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